선생님, 영어로도 검사해 주시나요? 상담은요? 你好， 네, 가능합니다. 심리실언니들 은쌤입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과 심리상담센터 일을 병행하고 있어요. 간혹가다 영어 상담이나 검사 의뢰가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영어로 검사를 시행하나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해외 거주 중이신데 방학이라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거나 이제 검사를 받기 위해서 오로지 검사나 상담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성인이든 학생이든 미취학 아동이든 생각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검사 받기를 원하고 오시거든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한동안 검사 수요가 꽤 늘었었어요. 재외교포인데 한국에 들어와서 살게 되신 분들도 있고 해외에서 비즈니스 하시다가 이제 정리를 하고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 또 그 외에도 국제학교 학생, 외국인 부모를 둔 자녀 등 생각보다 수요가 많습니다. 아주 간혹 한국으로 귀한 외국인 분들도 계시는데 검사나 상담이 가능하긴 하지만 한계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은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 대학 진학은 영어권 나라에서 했지만 학창 시절의 일부분은 또 중국에서 다녔던 경험이 있는지라 어쩌다가 중국어 검사나 상담 의뢰가 들어오기도 해요.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중국어를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상담을 할 수는 없어요. 니하오. 반가워. 기분이 어때? 잘 지냈니? 츠팔로마. 우리가 지금 일상 대화하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그냥 언니들이 아니라 심리실 언니들이잖아요. 검사나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유창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환자분이 내가 생각지 못한 반응을 했을 때 충분히 공감해 주면서 그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환자분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냐, 단어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 쓰기가 얼마나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你好， 심리검사는 주의력 검사, 전두엽 검사와 같이 컴퓨터로 진행하는 구조적인 검사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반구조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큼직큼직한 매뉴얼은 정해져 있으나 그 사이사이에 환자와 검사자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검사나 상담의 방향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모국어나 이중국어가 아닌 이상 매끄러운 검사 진행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뭘 준비해 가면 되느냐? 첫 번째가 설문지예요. 심리검사는 2시간 혹은 3시간 동안 1대1로 선생님과 마주보고 앉아서 실시하는 검사 외에도 집에 가져가서 작성을 스스로 해야 하는 질문지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 MMPI, 문장 완성 검사를 시작으로 해서 부모 양육 태도, 진로 적성 검사, 주의력 검사와 같이 다양한 척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추가가 될지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이 다양한 설문지들을 각 외국어에 맞춰서 모두 구비하고 있는 병원이나 센터는 국내에 없습니다. 꼭 받아야 하는 경우 영어 버전의 설문지들을 검사자가 직접 온라인에서 구해서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검사자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저희에게 너무 부담되는 일이니까 안 돼요 라는 말이 아니라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 정확한 검사 결과 해석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검사를 받기 전에 설문지가 그 기간에 갖춰져 있는지, 만약 갖춰져 있지 않다면 한국어 버전의 설문지를 내가 작성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지인이 있는지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어 스피킹이 되지 않아도 리스닝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검사와 상담의 질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상담을 막 진행을 해요. 영어로 한참을 진행을 하다가 호흡이 멈추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떨 때냐면 이 말은 한국어로 이야기해줘야 의미 전달이 좀 더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2번 이야기를 하죠. 영어로 한 번, 한국어로 한 번. 이때 한국어 듣기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제 말을 2번 듣고 곱씹어 생각하면서 더 정확하게 의미 전달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준비해 가실 것은 검사를 받기 전에 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사자에게 전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단순히 검사 결과, 진단명인지 혹은 검사 받은 후에 상담이나 치료로 연계받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나는 검사 결과를 영어 혹은 중국어 등등의 외국어로 번역본을 받고 싶다. 나의 필요에 따라서 검사자가 다르게 배정이 되거나 검사 여부가 가능한지 아닌지가 확정이 나거든요. 잘 알고 가시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 이 질문은 조금 다른 시선에서 바라본 질문이에요. 외국 유학 물론 도움이 됩니다. 도움되죠. 해외 유학을 하던 도중에 나 정신과에서 일하고 싶다. 심리검사를 하는 일을 하고 싶어. 그렇다면 해외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대학원을 가셔야 하고 해외 학회 활동을 하거나 원서책을 읽으셔야 한다든지 내가 담당할 수 있는 환자의 범위,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더 넓어지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해외 유학을 선택한다.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임상심리 전문가 이 일은 꼭 유학을 다녀오지 않아도 해외 경험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외국어는 그냥 하나의 토핑일 뿐이에요. 내가 외국어라는 토핑이 없으면 다른 토핑을 가진 전문가가 되면 됩니다. 경력, 공감 능력, 학벌, 시험 성적, 연구 경험, 검사 실력, 상담 실력 등등 많이 있잖아요. 꼭 영어가 아니어도 돼요. 네, 사실 한국에서 영어 검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서 의뢰가 들어오면 웬만하면 다 받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립니다. 심리평가 보고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요약 부분 정도는 영어로 작성해서 보내드리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어로 진행하는 검사나 상담 사례보다 준비를 더 열심히 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모국어도 아닐 뿐더러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 전달이 잘 되지 않거나 심지어는 되려 상처를 받고 가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정신과나 심리상담센터를 좀 가깝게 생각하고 쉽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문은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어 검사나 상담과 관련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잘 정리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